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트 여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메이에스로 발음하는 마트 여신은 우주의 균형과 질서, 정의를 의인화한 여신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머리에 얹혀 있는 타조 깃털입니다. 이렇게. 이 깃털은 우주의 질서와 진실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두 개의 진실의 방에서 미이라의 심장을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잽니다. 만약에 심장이 더 무거우면 죄가 많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여신 임미트가 심장을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세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위에는 42명의 신관들이 죄를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죄가 없다고 대답해야 되고요. 또한 그때마다 심장과 깃털의 무게를 잽니다. 한 번이라도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하면 오시리스 신 앞에 나아가서 내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마하트에 대한 초기 기록은요, 4,400년 전 이집트에 대한 최초의 문서로 알려진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 텍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마하트는 우주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별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계절을 변화시키며 하늘과 땅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신이었습니다. 질서에 반대되는 혼돈을 이스페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벗어난 이 사막을 혼돈의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 가까운 지역은 질서 정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두 힘이 이집트인들이 사는 세계에 균형을 가져왔다고 하는 믿음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하트는 또한 정의와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을 담당하는 고관을 마하트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후대에 와서 법관들은 마하트 여신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거나 또는 마하트 여신이 새겨진 이 부족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머리에 깃털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마하트 여신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상징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해태가 법을 수여하는 동물이어서 조선시대의 법관들이 해태의 그 뿔 모양의 관을 머리에 썼다는 점과 비슷하기도 하죠. 또한 법관들은 녹색 염료로 혀에 마하트의 깃털을 그려서 진실된 말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왕들도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마하트가 왕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마하트 여신에게 재물과 작은 형상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마하트 여신에게 자신의 통치에 신성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청한 것이 됩니다. 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왕들은 자신을 마하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마하트 여신의 신전이 없고 마하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신들은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사원을 마하트 여신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마하트는 인간과 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우주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중에는 세샤트 여신이 있습니다. 여성 서기관을 의미하는 셰사트는요, 지혜와 지식의 여신으로 글쓰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회계, 건축, 천문학, 점성술, 측량의 여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과학과 문명의 여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지혜의 신 투트와 우주의 질서의 신 마하트 여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글쓰기의 수석 여신인 셰샤트 여신은 책의 지배 여주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의 두루마리가 모여지고 주문이 보존되는
도서관을 감독하는 사제들의 신인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쓰기는 이 과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세사트 여신이 준 신성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건축가의 여주인이었으며 그녀의 기술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사원과 같은 성지의 건설 및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7개의 별 또는 장미 모양입니다. 또는 8개의 꽃잎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천연가죽의 점박이 문양은 영원을 상징하는 별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표시가 있는 종려나무 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종려나무 줄기는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만을 상징하는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의 미라 오른손에 5개의 반지 중에 3개입니다. 살아있을 때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아래쪽 노란색 유리 쇳덩구리는 지난 시간에 부적을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죠. 약 2900만 년 전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좀 놀라운 것은 위쪽에 푸른 옥으로 된 반지입니다. 일단 연옥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연옥은요, 당시에 중동이나 이집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옥의 출처가 극동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옥은 연색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흠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연옥은 수천 년간 도구들과 무기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깨지지 않아서 반지로 만드는데 이상적입니다. 옥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8,000년 전부터 바레만 연안에 형성된 요하 문명 시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로부터 옥은 최상의 표현에 많이 사용되었죠. 옥은 동양에서는 장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에게 옥으로 구멍을 막으면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매미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환생한다고 믿었죠. 하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자는 옥을 몸에 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옥에는 경옥과 연옥이 있습니다. 경옥을 빛이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만 나오는 귀한 돌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서 왕의 이름, 즉 카루투시를 새기는 부분이 깊게 파이지 않고 표면에 살짝 긁힌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별조의 카루투시에는 주어진 생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3,300년 전에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은 신의 살이이기 때문에 신에 해당하는 파라오가 죽으면 황금 마스크를 사용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비싸다는 청금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청색은 보호색이고 신의 머리색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이 마스크, 이게 미이라에 꽉 끼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을 발견한 영국의 하워드 카터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미이라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다음은 매우 단단한 섭로감으로 만든 람세스 2세의 카 조각상입니다. 최소한 단단한 섭로감 정도가 되어야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0세가 넘어서 죽은 람세스 2세를 저리 젊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인들이 사후에 불멸을 추구했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이집트에 대한 유물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만큼 잘 알려진 것들로 추려서 불멸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